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도 흔해서 그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래보다는 크고요. 바위보다는 작은 이것. 예,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돌입니다. 예, 돌의 재발견을 통해서 시장의 룰을 새로 쓰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최운봉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돌의 재발견을 하셨고, 네. 예, 정말 돌보기를 황금같이 한다고. 네, 맞습니다.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어떤 사업이십니까? 돌로 건물에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돌로요, 옷을 네. 입히고. 자, 왠지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 볼 것 같은 오늘의 주인공. 과연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돌무더기를 유심히 살피는 사람. 알록달록 대리석 위에 그려지는 그림. 마법처럼 무늬가 새겨지는 현장까지. 이곳의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버려진 돌들의 유쾌한 반란이 시작된다. 앞, 뒤, 좌우, 사방, 팔방. 어딜 둘러봐도 돌무더기로 가득한 벌판. 이곳은 천연 대리석으로 주목받는 석재 디자인 회사입니다. 지금 여기 현재 공간은 전 세계 석산에서 수입된 대리석 원석이고요. 이 원석을 우리가 건축 자재로 활용하기 전 단계이고 원석의 상태라든가 원석의 퀄리티를 확인하고 색상을 셀렉션하는 과정입니다. 돌이 황금보다 귀해지는 과정 전격 공개. 삐뚤빼뚤 들쑥날쑥한 모서리를 깔끔하게 잘라내고 표면까지 말끔하게 다듬고 나면 매끈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번엔 대리석에 새로운 옷을 입히는 디자인 작업인데요. 원하는 디자인을 시트지에 인쇄한 후 대리석에 쓱쓱 붙이기만 하면 올록볼록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기 위한 밑작업 완료! 잠시 특수 용액에 담궈놓기만 하면 부글부글 끓는 물속에서 놀라운 마법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다른 회사에서는 기계 장비가 많아야지만 대량 생산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특허 기술인 침전 용액으로 한꺼번에 똑같은 퀄리티로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알록달록 대리석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한창인 이곳. 잠시 후 한 폭의 예술 작품이 탄생했는데요. 대리석 하면은 비싼 자재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호텔이나 백화점 이런 공간에만 사용이 되어졌었는데요. 최근에는 일반인들한테도 우리 대리석 제품들이 일상생활에 쓸 수 있게 인테리어 소품이나 가정의 대리석 식탁, 대리석 어떤 소품들로 일반인들에게 다가가서 좀 더 대리석을 보편화시키고 누구나가 쉽게 대리석을 알 수 있게 제품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메탈 부분으로 표현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포인트로 이 부분만 메탈로. 생활 속 대리석의 재발견. 이곳에서는 금속과 대리석의 컬래버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견고한 대리석을 활용하여 편리함에 아름다움을 더한 가구를 만들고 있는데요. 다채로운 디자인이 돋보이는 대리석 전시장. 캔들 워머를 비롯한 일상 소품부터 인테리어 장식품까지 다양한 아름다움을 전시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대리석의 매장량이 적어서 9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수입된 제품들에 우리 회사의 기술을 적용하고 우리가 디자인한 제품들을 해외에 역수출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저의 계획입니다. 아름다움을 아로새기는 대리석 예술가 최운봉 대표의 힘찬 도전을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와, 예, 정말 뭐 사업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뭐 천연 네네. 대리석에 약간 디자인의 개념이죠. 네, 맞습니다. 접목해서 하는 굉장히 독특한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장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봤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데 한 약 7만 평 정도 되고요. 7만 평이요? 네, 맞습니다. 야, 대단한 분이네요. 7만 평. 네. 예. 그리고요, 어떤 또 전 세계 대리석을 수입해서
원석의 가공부터 석재 디자인 가공까지 하기 때문에 넓은 이런 부지가 필수입니다. 와, 예,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석재 관련 사업을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겁니까? 어릴 때부터 돌하고 좀 친근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석재 사업을 하셨었고요. 석재에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제가 만든 제품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그런 제품들 만들다 보니 석재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 자, 우리 대표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연 스토리를 네. 창업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실 텐데 정말 자연 속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강연에 묻어 나오게끔 열정적인 강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최운봉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 창업을 할 당시에는 군대에서 퇴직금으로 받은 2천만 원의 금액과 군대에서 모아둔 돈이 전부였습니다. 대리석은 자재비도 비싸고 가공비도 비싸고 물류비용도 많이 나가는 이러한 리스크를 부담해야 했고 매출을 일으키려면 영업을 해서 건축에 적용을 해야 하는데 석재 영업은 어떻게 해라라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고 사채까지 써가면서 사업에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2-3시간 정도 잠을 자가면서 3년 정도의 시간을 지내다 보니 네, 안녕하세요. 옛말에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고 했는데 저는 돌을 황금같이 보고 돌을 사랑하고 돌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 많은 석재 디자인 연구소 히스앤드 최운봉입니다. 제가 사업을 한 지는 지금 현재 9년 차밖에 되진 않았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리 길지도 짧지도 않은 기간이지만 저의 모든 경험과 그동안 보고 배운 경험을 토대로 강연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하기 전에 저는 군에서 부사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평생 군인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전역을 해서 다른 일을 할지 고민을 하던 중에 저는 군대의 틀에 박힌 삶보다는 조금 더 제 꿈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의 그 사업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집안이 점차 기울면서 부사관의 월급만으로는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저는 전역을 결심하고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창업을 할 당시에는 군대에서 퇴직금으로 받은 2천만 원의 금액과 군대에서 모아둔 돈이 전부였습니다. 창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금액인데요. 그 작은 금액을 가지고 무작정 아무 일이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고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로 사업을 시작해야 했었는데 저는 저 스스로를 돌아보다가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에 저는 항상 석재에 둘러싸여 있던 제 모습이었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관련 전시회나 관련된 분야에 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언젠가 이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라서 저는 석재 관련된 사업이 현재 시장성은 얼마나 있는지 미래 가망성이 있는지 시장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발품을 팔며 많은 관계자들을 만나고 자료를 조사한 결과 대리석 자재가 건축이나 인테리어 업계에서 가장 최고로 비싸고 건축 인테리어에서 각광받는 재료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급스러운 대리석에 젊은 감각의 디자인을 더한다면 석재 업계의 틈새 시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창업은 처음부터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대리석은 자재비도 비싸고 가공비도 비싸고 물류비용도 많이 나가는 이러한 리스크를 부담해야 했고 공장을 얻기 위해서는 환경의 제약 조건과 넓은 부지를 얻어야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자금으로만은 이러한 공장을 얻기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직원들 인건비도 나가야 해야 하고 저는 공장에 또 다른 설비를 투자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비용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다른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 투잡을 하기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또 밤에는 다른 일을 해가면서 직원들 월급이나 공장의 운전 자금을 만들면서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사업을 하면 하루 종일 24시간 사업을 해도
정말 부족한데 저는 투자까지 하다 보니 정말 사업도 힘들고 몸도 힘든 그런 지경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저는 투잡을 포기하게 되고 은행에 대출을 받고 또 사채까지 써가면서 사업에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속에 있던 저는 동업이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장을 알아보던 중에 기존의 거래처였던 경상도에 있는 석재 회사에서 동업을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에 저는 투자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무작정 공장을 경상남도 함안까지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까지 이전을 했는데 약속을 했던 투자자는 설비 투자나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고 저희의 매출을 나눠 먹기만 했고 결국에 저희는 사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상도 함안이라는 곳까지 저희 기존 거래처에서 발주를 하기에는 물류 비용도 부담되고 제가 서울까지 영업을 왕복으로 해가며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지났는데 저는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공장을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공장을 백방으로 또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새로운 사업을 하시길 원한다면 꼭 철저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또한 사업의 위치를 선정할 때는 사업장의 위치 선정이나 업체의 특성에 맞는 협업의 관계성도 꼭 고려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디자인을 전공하지도 않았습니다. 석재에 대해서 어떤 디자인을 조각하고 가공을 해야 되는데 석재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매출을 일으키려면 영업을 해서 건축에 적용을 해야 하는데 석재 영업은 어떻게 해라라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제 몸을 현장에서 부딪혀가며 일을 배우기 시작하고 현장에서 가공을 하고 대리석을 만지며 실험을 해가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현장에 나가 영업을 하고 영업을 돌아와서 저녁에는 서류 작업이나 견적을 주고 또 새벽에는 밤새 디자인 공부나 석재 공부를 해가며 일을 해갔는데 하루 2-3시간 정도 잠을 자가면서 3년 정도의 시간을 지내다 보니 매출이 2배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노하우는 바로 남들이 필요로 하지만 해결하지 않고 남들이 불편하지만 노력하지 않은 틈새 분야를 공략했던 것입니다. 석재에선 굉장히 다양한 가공 방법, 시공 방법, 디자인들이 필요로 하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업계에서는 이러한 니즈가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필요하고 어려운 기술들은 저희 회사로 가지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러한 분야를 필요로 하지만 본인들이 개척하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희가 해결하다 보니 저희 회사만의 노하우가 쌓이고 기술력이 쌓여서 이제는 석재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을 9년 동안 하면서 건축 경기가 좋았던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부터는 건축 영업을 하진 않고 오히려 문화재 복원 사업으로 역사 기록물 복원이나 대리석의 폐자재를 재활용하는 데 열정을 쏟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제품들, 건축물들이 역사의 길이 남겨지고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남겨지다 보니 저는 어떠한 것 하나도 함부로 만들 수가 없고 최고로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제품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대리석 폐자재에 열정을 쏟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대리석 광산이 없습니다. 90% 이상을 해외 수입을 의존해서 대리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건축 자재로 사용되고 남는 대리석들은 기스도 나고 오염도 되고 대부분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폐자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런 폐자재를 가지고 저희는 저희 회사만의 기술로 건축 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돌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대리석 테이블이나 대리석 트레이, 캔들 워머 이런 일상생활의 인테리어 소품들을 만드는 거죠. 저는 창업을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길이 없는 곳을 가서 너만의 발자취를 남겨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이 있고 사람들이 많은 곳은 기회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시도하고 계속 시도하다 보니 실패도 많았지만 실패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언제나 길이 없는 어려운 곳을 향하면 기회는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는 돌쟁이 대리석 디자이너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본인이 이렇게 강연을 했잖아요. 어떠셨어요? 예. 지난날 되돌아보면 예. 좋았습니다. 예, 너무 되돌아보신 것 같다. 네. 예, 많이 되돌아보셔서 네. 예, 아주 심취하셨던 어떤 강연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9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예, 산에서 전투하고 물에서 네. 전투하고 공중에서 전투 다 하고 네. 얼마나 많이 힘드셨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얘기를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만의 기술력으로 네. 어떤 다른 파생된 기술들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네네. 그 융합의 기술로 다른 기술이 생겨나게 된 거고 예.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다 보니까 예. 새로운 기술이 발생됐는데요. 예. 그런 기술들을 특허로 기술을 또 특허로 전환을 하기도 하고요. 예. 특허로 지적 재산권을 쌓아놓고 벤처 인증도 받고 하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하셨던 게 네. 회사만의 기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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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을 전공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전공이 전혀 다른 분야예요. 네. 하지만 그런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어떤 기술인지 왜 자꾸 이렇게 얘기는 안 하셨는데 네. 예, 어쨌든 어떤 기술을 가지신 거예요? 돌을 네. 녹이는 기술입니다. 돌을 녹이는 네네네. 거. 돌을 녹이는데 단순하게 녹이는 게 아니라 예. 어떤 원하는 디자인을 음각이나 양각으로 녹여서 예.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어. 기계는 많아야지 대량 생산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저희는 약품으로 네. 기계가 10대가 필요한 것들을 저희는 장비 한 대로. 네. 사실 그 길에 채이는 게 돌입니다. 예, 네. 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돌만의 어떤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돌마다 가격이 보이죠, 저는. 돌마다 네, 가격이 네, 다 네. 틀립니까? 네. 예. 뭐 이태리에서 수입한 대리석, 뭐 중국에서 수입한 대리석, 네. 스페인에서 수입한 대리석 가격이 다 틀리고 네. 석종에 따라 뭐 다 음. 틀리겠죠. 네. 돌만의 어떤 가치들이 확실히 있군요. 네. 그래서 돌잔치 때도 돌을 잡으셨다는 거. 내 돌에는 돌을 잡을 거야. 그렇다는 소문이 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우여곡절이 많으셨고 어린 나이에 또 사업을 또 도전을 하신 더군다나 비전공자로서 네. 기억에 남는 어떤 많은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네. 아픔인데요. 네. 건축에서는 뭐 10mm, 20mm의 오차는 허용을 하는데요. 저는 1mm 오차 때문에 현금 한 1억 정도의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우. 네, 1mm면 사실 보이지도 않거든요. 1mm 너무 미세하죠. 요만하죠. 예. 네, 네. 근데 그 1mm 때문에 1억의 손해를 보고 나서는 네. 저희는 제품을 만들 때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사실 건축업만큼 네. 경기를 많이 타는 분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요즘 같은 불황이잖아요. 불황에 대리석 한다고 하면 정말 굉장히 호화스럽게 네. 뭐 이런 인식들도 있고 네. 예. 이럴 때 정말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요? 이게 불황 경기를 타고 네, 그래서 네. 건축 영업보다는 저는 문화재 복원, 역사 기록물을 주로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팔만대장경을 목각인데 석재로 복원을 한다든지 오. 이런 사업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국가 사업을 네네. 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폐자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버려지는 돌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인들도 알 수 있는,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네. 대리석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대리석 제품으로 네. 사용을 하고 쉽게 말해서 뭐 대리석 트레이라든가 대리석 어떤 테이블 아니면 캔들 워머 같은 그런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흔하지 않는 석재 디자인에 대해서 강연을 잘 들었는데요. 디자인을 하실 때 어떠한 점을 가장 중점을 두고 하시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석재 디자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용처인데요. 뭐 우리가 벽체로 사용할 것인지 네. 바닥체로 사용할 것인지 또는 뭐 욕실이나 사우나에 설치할 것인지에 따라서 돌의 성분을 잘 알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을 잘 선택해서 그러니까 돌을 잘 선택하고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예. 써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욕실에 사용할 대리석인데 네. 사실 뭐 좀 애매하게 다른 사용처, 네. 뭐 문화유산을 갖다 붙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 흔적들을 갖다 붙일 수도 없는 네, 거고, 네. 사용처에 맞게끔 디자인을 하시는군요. 네. 다 디자이너가 다 있으시겠어요. 거의 외주 디자이너가 많고요. 그것도- 디자인 외주 예. 회사도 따로 있고 협력 회사가. 예. 네. 그리고 거의 뭐 80% 이상은 제가 디자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네. 디자인을 네. 전공도 아닌데. 네. 예. 자, 그렇다면 대표님에게 천연 대리석은 무엇일까요? 천연 대리석이란 저는 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석이요. 네. 예. 우리가 다이아몬드도 사실은 돌입니다. 네. 근데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는 돌덩이에 지나지 않은데 네. 대리석도 마찬가지거든요. 건축 자재로 저희가 잘 가공하고 정성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가공을 하면은 건축물에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건축 자재로 되기를 네네. 바라고 예.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에게 천연 대리석은 곧 보석이고 네. 우리 아내분에게 그 보석을 선물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좋아하시겠는데요? 대표님에게 대리석을 선물해도 네, 대리석 보석으로 된 집을 선물했습니다. 와우. 이야, 멋지네요. 예, 우리 또 아내분 굉장히 좋아하실 거고.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안 좋아한다고요? 네네네. 왜 안 좋아하죠? 제가 디자인해서 별로 안 좋아하나 봅니다. 에이, 또 그거 방송까지 나와서 멘트가 그렇습니까? 에이, 그건 아니죠. 네. 자, 네, 대표님께서 꿈꿔 나가신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개인적인 것과 하나는 다른 한 국가적인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창업을 하고 석재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석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네. 건축이나 뭐 다른 전문 분야들은 우리가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서적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는데 네. 석재는 석재 관련 학과도 없고 석재 관련 서적도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네. 석재 관련된 서적을 써서 예. 우리가 석재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석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네네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책을 쓰는 게 런웨이입니까? 네네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대리석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대부분 다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수입하고 사용하는 것을 저는 오히려 해외에 대리석이 나는 나라에 저희 대리석 제품을 수출을 하고 기술을 수출하는 것이 저희 런웨이입니다. 역으로 가는 거네요. 네, 네. 국가적인 차원은 굉장히 좋긴 한데 네. 개인적인 차원은 그냥 책을 하나 쓰는 거다. 네. 예. 그럼 출판사 혹시 뭐 연결 아직 안 됐죠? 네, 아직. 예, 네. 그런 것도 이제 우리 방송을 보시면 한번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그럼 책을 감사하죠. 지금 네네. 인쇄를 최저로 한다고 하니까 연락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어쨌든 우리 대표님께서 천연 대리석의 그 아름다움을 일상에 있는 곳곳에 멋지게 디자인하는 그런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도록 대표님을 멋지게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네, 목표하는 것이 있다면 앞을 향해서 묵묵히 전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발자취가 닿는 곳에 또 다른 길이 열릴 것입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전을 할 때는 굉장히 처음엔 열정으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고 전진하다 보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도전을 끊임없이 하면서 전혀 모르던 분야에 또다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당신의 발자취를 남길 시간, 여러분만의 새로운 길을 만드세요.